복돌아, 복돌아, 어디 갔어, 이놈아.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박순자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복돌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복돌아, 할매 혼자 집 못 찾는 거 알잖아. 어디 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돌이 없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익숙한 골목길도 가끔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돌이가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작은 몸집의 믹스견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입에는 찌그러진 캔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였습니다. 이 녀석이 또 폐지 주워온 거가?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발치에 캔을 내려놓고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할머니는 떨리던 손으로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지, 우리 복돌이. 할매 놀라게 하지 말고.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손수레를 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언제나처럼 할머니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차가 오는 쪽입니다. 복돌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할머니가 차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복돌이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활용품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것은 없는지, 할머니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복돌이는 할머니의 수호천사였습니다. 우리 복돌이 참 똑똑하지? 할매보다 더 똑똑해. 할머니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점점 더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기억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짖어서 알려주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밥그릇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도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복돌아, 할매는 너 없으면 어떻게 사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동안 골목을 누빈 끝에 손수레는 폐지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도 따라갔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익숙한 듯 저울 위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3,000원이네요, 할머니. 요즘 폐지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지요. 할머니는 구겨진 3,000원짜리 지폐를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은 힘들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복돌이 사료를 사고 자신의 끼니도 때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슈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슈퍼에서 할머니는 작은 봉지 과자 하나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 하나를 샀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어 평소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달달한 캔 음료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할머니를 보며 복돌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오는 것들을 자신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뻤습니다. 가난해서 복돌이에게 비싼 간식을 사줄 수는 없지만 자신이 먹는 것을 함께 나눌 수는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복돌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캔 음료를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가 올려다보는 것을 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손바닥에 조금 따라주었습니다. 우리 복돌이도 한 입. 맛있지?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바닥을 핥았습니다.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복돌이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빗물이 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복돌이를 위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담요, 손으로 깁고 기워 만든 작은 쿠션, 할머니가 직접 뜬 털실 목도리.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복돌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복돌아, 할매가 밥 줄게.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개 사료 봉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침에 줬던가, 안 줬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조금만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안 먹었을까봐. 그리고 방금 사온 빵을 조금 떼어서 함께 주었습니다. 이것도 먹어. 할매랑 나눠 먹자. 할매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 복돌이는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복돌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큼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가 배고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배고픈 것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웠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복돌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돌아, 너 할매랑 언제부터 같이 살았더라?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를 처음 만난 그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비 오는 날 골목길에 버려져 있던 작은 강아지. 온몸이 젖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복돌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주고 씻겨주고 재워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돌이가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가 잊어버리는 것들을 대신 기억해 주었습니다.
길을 잃으면 집으로 데려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위험한 순간에는 짖어서 경고했습니다. 할매는 너 없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들어 복돌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산책할 때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줬던가, 점심에 줬던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조금만 더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복돌이가 배고플까봐. 그리고 자신이 먹던 과자도 조금 나눠줬습니다. 복돌이는 또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복돌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식들이 복돌이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준 것들이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깔았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복돌이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보다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의 몸이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복돌아, 너 살 좀 쪘나? 그래도 귀엽네. 통통한 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괜찮채? 우리 복돌이 괜찮채? 복돌이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돌이의 체온이 할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일어나고 함께 폐지를 줍고 함께 밥을 먹을 것이라 믿으며.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복돌이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곧 찾아올 위기에 대해서도. 복돌이의 췌장은 과도한 설탕과 지방 때문에 점점 붓고 있었습니다. 심장도 비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좁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복돌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복돌아?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가 물그릇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물을 마시고 할머니를 맞으러 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복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왜 그래? 어디 불편해?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의 몸이 평소보다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복돌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돌이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자꾸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는데
오늘은 할머니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복돌아, 힘들면 집에 있을래? 할매 혼자 다녀올게. 하지만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힘을 내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돌이가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들어하며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복돌아, 왜 그래? 일어나야지. 할머니는 복돌이를 안아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몸이 약했고 복돌이도 예전보다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애원했습니다. 복돌아, 제발 일어나줘. 할매가 어떻게 해야 하노? 다행히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저기 골목 안쪽입니다. 젊은 남자는 복돌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복돌이는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젊은 남자는 복돌이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데려가 보셨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지면 좋겠네요. 할머니 힘내세요. 젊은 남자가 떠난 후 할머니는 복돌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복돌이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복돌아, 할매 말 들리지?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복돌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복돌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물그릇을 복돌이 앞에 가져다 놨지만 복돌이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옆집 김영숙 씨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영숙 씨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순자인데 복돌이가 이상해. 좀 와줄 수 있나?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언니, 지금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잠시 후 영숙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복돌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숙 씨도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원? 돈이 어디 있나? 할매가 폐지 팔아봐야 하루에 몇 푼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동물병원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형편의 동물병원이라니. 언니, 무료 진료 봉사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영숙 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동물병원이라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매달 2번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반려동물을 무료로 진료해 준다는 곳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전화해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냥 며칠 기다리면 복돌이가 나아질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영수가 괜찮을까? 할매 같은 사람한테도 와줄까? 언니, 그런 걱정 마시고 일단 전화해봐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 옆에 누웠습니다. 복돌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할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복돌아, 불편하면 할매한테 말해야지. 왜 참고 있어? 할매가 뭘 해줘야 하는데.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지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할머니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던 복돌이. 외로운 밤 할머니 곁에서 함께 잠들어주던 복돌이. 길을 잃었을 때 집까지 데려다 주던 복돌이. 할머니가 올 때 곁에서 위로해주던 복돌이. 할매는 너 없으면 못 사는데. 제발 괜찮아져야 해. 제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이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숨소리가 멈출까봐 두려웠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아직 함께 있다고. 새벽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영숙 씨가 알려준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야겠다고. 복돌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숙 씨가 메모해준 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비웃음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때 복돌이가 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힘들어하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희망동물병원입니다. 저기, 무료 진료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할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복돌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움직이지 않고 밥도 물도 먹지 않는다고. 어제부터 계속 이렇다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민지 수의사였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오후에 왕진 나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정말요? 정말 와주실 수 있어요? 할매 같은 사람한테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와준다는 것이,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복돌이 꼭 살펴볼게요. 그리고 할머니, 지금까지 복돌이 잘 돌보셨어요. 복돌이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조민지 수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선생님이 온대.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질 거야. 할매가 지켜줄게. 할머니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집이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복돌이의 이불을 정돈하고 물그릇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오후 2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민지 수의사였습니다. 옆에는 간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조민지 수의사입니다. 복돌이 보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복돌이가 저기 누워 있습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큰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돌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복돌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조민지 수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복돌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돌이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네. 복돌이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하셨나 봐. 조민지 수의사는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복돌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복돌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불편한 곳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배가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심장 박동도 조금 불규칙해요. 조민지 수의사는 체온계로 복돌이의 체온을 쟀습니다.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체중계를 꺼냈습니다. 복돌이 몸무게를 좀 재볼게요. 간호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복돌이를 체중계에 올리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조민지 수의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많이 쪘어요. 이 크기의 강아지 정상 체중이 한 7kg 정도인데 지금 거의 10kg이 넘어요. 과체중이에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복돌이가 살이 찐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혈액 검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복돌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뭐든지 해주세요. 조민지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복돌이의 다리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복돌이는 작은 소리를 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복돌아. 금방 끝나. 할매가 여기 있어. 혈액 샘플을 간이 검사 키트로 확인하는 동안 조민지 수의사는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한테 평소에 뭘 먹이셨어요? 어떤 사료를 주셨어요? 그게 사료요. 슈퍼에서 파는 거. 그리고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조민지 수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도 주셨나요? 할매가 먹는 것도 좀 같이 먹였어요. 혼자 먹으면 복돌이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걸 주셨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달달한 캔 음료수도 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복돌이가 좋아해서 할매가 먹을 때마다 올려다봐 가지고 조민지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수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조민지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쁜 소식이 올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가 많이 아파요. 췌장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아요. 췌장염이에요. 그리고 간 수치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요. 췌장염이요? 그게 뭔가요? 할머니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심각한 병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췌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췌장은 소화를 돕는 중요한 장기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강아지가 많이 힘들어해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민지 수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영숙 씨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왜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할매가 뭘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음식들 때문이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강아지한테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기름진 과자, 소금이 많은 빵. 이런 것들이 췌장에 무리를 줘요. 췌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요.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복돌이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말 중요한 건데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안 돼요. 강아지 심장에 치명적이거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게 해서 위험해요. 복돌이 심장도 지금 조금 비대해져 있어요. 조민지 수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할머니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매가 잘못했지. 할매가 복돌이를 죽이는 거였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복돌이를 아프게 만든 것입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강아지한테 사람 음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걸요. 선생님, 복돌이 살 수 있어요? 할매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복돌이는 아직 젊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조민지 수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니. 아직 복돌이를 살릴 수 있다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복돌이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액을 마치고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엄격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사람 음식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절대요. 강아지 사료만 하루 2번, 정해진 양만큼만 주세요. 간식도 안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복돌이가 위험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의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복돌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가 무슨 짓을 한 거가. 복돌아, 미안해. 영숙 씨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모르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고치면 되죠. 복돌이도 좋아질 거예요. 고칠 수 있을까? 할매 기억력이 이 모양인데, 아침에 밥 줬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침에 복돌이에게 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를게요. 같이 복돌이 밥 주고 체크하면 되잖아요. 언니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숙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나? 영숙이 내가 바쁠 텐데. 매일 오면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닌가? 언니, 제가 바쁘긴 뭐가 바빠요. 혼자 사는데 뭐. 오히려 저도 심심한데 매일 들르면 좋죠. 복돌이도 보고 언니도 보고. 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날 밤 할머니는 복돌이 옆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돌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자신의 형편없는 기억력으로 과연 가능할까? 또 깜빡하면 어떡하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새벽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은 믿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영숙 씨의 도움을 받고 메모를 하고 알람을 맞추면 된다고. 복돌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할매 좀 도와줄 수 있나? 부탁이 있어. 그럼요, 언니. 뭘 도와드릴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종이에 크게 써서 벽에 붙여줄 수 있나? 할매가 자꾸 깜빡할까봐. 눈에 잘 보이게 크게 써줘. 영숙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1시간 후 영숙 씨는 큰 종이와 굵은 매직펜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뭐라고 쓸까요? 복돌이 건강수칙이라고 써줘. 그리고 사람 음식 절대 금지라고 크게.
할매가 잘 볼 수 있게, 잊어버리지 않게. 영숙 씨는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큰 글씨로 또박또박. 할머니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복돌이 건강 수칙. 1. 사람 음식 절대 금지 음료수, 과자, 빵, 떡 모두 안 됨. 2. 사료만 하루 2번 아침 7시, 저녁 6시. 3. 깨끗한 물만 주기. 4. 간식 금지. 종이를 벽에 붙이고 나서 영숙 씨는 할머니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언니, 알람 맞춰드릴게요. 아침 7시, 저녁 6시에 울리게요. 그리고 메시지도 넣어드릴게요. 복돌이 밥 시간이라고요. 고마워, 영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매 어쩔 뻔했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복돌이에게 정해진 양의 사료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꾸 복돌이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과자를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복돌이가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할매가 주고 싶은데 안 돼. 너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벽에 붙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사람 음식 절대 금지. 그 글씨를 보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복돌이를 사랑한다면 참아야 한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민지 수의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복돌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돌이를 진찰하던 수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잘 지키셨네요. 복돌이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숨소리도 좀 편해졌고요. 조민지 수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계속 이렇게 관리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췌장염은 재발이 잘 되는 병이거든요.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복돌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날 밤 할머니는 복돌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복돌아, 할매가 이제 제대로 돌봐줄게. 약속할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할매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알았다는 듯이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후 조민지 수의사는 간호사 이지형과 함께 다시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복돌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려고 초음파 검사를 하려고요. 뱃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선생님. 해주세요. 뭐든지 해주세요. 조민지 수의사는 복돌이의 배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가져다 댔습니다. 화면에 복돌이의 내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의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간호사도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췌장이 많이 부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정상보다 2배 가까이 부었어요. 그리고 간에도 지방이 많이 쌓여 있고요. 심장도. 수의사는 말을 멈추고 심장 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도요? 심장도 조금 비대해져 있어요. 비만 때문이에요. 몸무게가 늘어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서 커지거든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의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모르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복돌이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할매가 이렇게 망쳐놨는데.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일주일 만에 복돌이가 좋아진 게 느껴져요. 조민지 수의사는 가방에서 새로운 사료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사료는 특별해요. 췌장염이 있는 강아지를 위한 처방식이에요. 칼로리가 낮고 지방도 적고 소화도 잘 돼요. 영양은 충분하고요. 수의사는 작은 계량컵도 함께 건넸습니다. 이 컵으로 정확히 한 컵씩만 주세요. 하루 2번, 아침 7시, 저녁 6시. 더 주시면 안 돼요. 덜 주셔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지킬게요. 수의사는 또 다른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간식이에요. 복돌이가 불쌍해 보이실 때, 정말 뭐라도 주고 싶으실 때 이걸 주세요. 하루에 2개까지만요. 이것도 췌장에 부담이 없는 특수 간식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복돌이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해요. 매일 천천히 산책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만요. 복돌이가 힘들어하면 바로 멈추시고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 할매가 폐지 주우러 다닐 때 같이 나가면 되겠네요. 그것도 좋은데요. 너무 오래 걷지는 마세요. 복돌이가 힘들어하면 바로 쉬어야 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민지 수의사는 영숙 씨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영숙 씨, 할머니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매일 체크해 주시고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선생님. 제가 매일 와서 체크할게요. 걱정 마세요. 수의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새로운 사료를 복돌이에게 주었습니다. 복돌이는 냄새를 맡더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사료와는 다른 냄새였지만 복돌이는 잘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맛있어? 우리 복돌이 이제 이거 먹고 건강해지자. 할매랑 오래오래 살자. 할머니는 복돌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길은 멀지만 복돌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돌이도 할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아, 할매 약속할게. 이제 절대 너 아프게 하지 않을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할매가 지켜줄게. 복돌이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의 다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며 함께할 내일을.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7시 정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복돌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 사료를 정확히 한 컵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계량컵의 선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복돌아, 밥 먹자. 맛있는 거 왔어. 복돌이는 천천히 일어나 밥그릇으로 갔습니다. 예전보다 움직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덜 거칠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복돌이를 보며 할머니는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아침 식사 완료. 작은 일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복돌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할매가 해낼 수 있어. 우리 복돌이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희망을 안고 2주가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벽에 붙은 건강 수칙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저녁 6시 알람이 울릴 때마다 영숙 씨가 찾아왔고 둘이서 함께 복돌이를 돌봤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빼곡하게 체크 표시가 늘어갔습니다. 복돌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예전보다 편해졌고 산책할 때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복돌이와 함께 1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할매랑 산책 갈까? 천천히 가자. 하지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급한 일이 생겨 오후에 잠깐 들렀다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시간이 불안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던 할머니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복돌이에게 저녁을 줬던가, 안 줬던가, 영숙 씨가 일찍 가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할머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줬구나. 복돌아, 배고프제? 할머니는 서둘러 복돌이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방식 사료를 계량컵으로 정확히 한 컵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복돌이는 밥그릇 앞으로 다가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돌이가 밥을 먹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다 먹지도 않고 그릇을 떠났습니다. 왜 그래? 입맛이 없어?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복돌이가 밥을 남기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을 하찼지만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돌이 곁에 누웠습니다. 복돌아, 어디 불편해? 할매한테 말해봐. 다음 날 아침
복돌이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복돌이가 이상해. 어떡하지? 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선생님한테도 연락할게요. 영숙 씨는 곧바로 조민지 수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의사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조민지 수의사는 복돌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좀 힘들어하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밥도 잘 안 먹고 밤새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조민지 수의사는 복돌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배를 만져보고 체온을 쟀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수의사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췌장 수치가 다시 올라갔어요. 무리가 간 것 같아요. 왜요? 할매가 선생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사람 음식도 안 줬고, 사료도 정확하게 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밥을 평소보다 많이 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계량컵으로 정확하게. 조민지 수의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어제 저녁에 복돌이 밥 주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어제는 급한 일이 있어서 오후 일찍 들렀다가 갔어요. 그때 저녁을 일찍 줬어요. 조민지 수의사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복돌이 밥을 2번 주신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어제 저녁, 영숙 씨가 일찍 갔고 자신이 저녁을 준비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고, 그런데 할매가 혹시 영숙이가 오후에 왔을 때 이미 줬던 건가? 영숙 씨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언니, 제가 어제 오후 4시쯤 왔을 때 복돌이 밥 같이 줬잖아요. 조금 일찍 줬지만 저녁으로요.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밥을 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또 준 것입니다. 할매가 또 잘못했지. 조민지 수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돌이가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췌장에 부담이 간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돌이가 또 불편해진 것입니다. 복돌이, 미안해. 할매가 또. 조민지 수의사는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요. 영숙 씨, 체크리스트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시간별로 표시하고 영숙 씨가 오실 때마다 표시하는 걸로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매일 꼭 2번씩 올게요. 아침이랑 저녁 정확한 시간에요. 그리고 표시할 때마다 사진도 찍어 놓을게요. 조민지 수의사는 복돌이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처치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볍게 먹이고
내일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의사가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는 복돌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돌아, 할매 때문에 너가 힘들지. 할매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영숙 씨는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했습니다. 시간, 날짜, 누가 줬는지, 얼마나 줬는지 모두 적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서 남기기로 했습니다. 언니, 이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침 7시, 저녁 6시 정확하게요. 그리고 언니가 혼자 계실 때는 절대 복돌이 밥 주지 마세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알겠죠? 그래. 알았어. 할매가 이제 혼자는 안 할게.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기억력 때문에 복돌이가 힘들어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복돌아, 할매가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할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돌이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할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복돌이에게 밥을 줄 때마다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영수가 할매가 또 실수하면 어쩌나. 무서워. 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영숙 씨는 약속대로 매일 2번씩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복돌이를 돌봤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없는 시간,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복돌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복돌이도 함께 갔습니다. 슈퍼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먹을 과자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복돌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나눠 먹었던 과자였습니다. 함께 먹으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과자 봉지를 뜯었습니다.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건강 수칙을 봤습니다. 사람 음식 절대 금지.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나누던 소소한 행복이 그리웠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할매가 혼자 먹어야 해. 너는 내 건강 간식 먹자. 할머니는 수의사가 준 특수 간식을 꺼내 복돌이에게 주었습니다. 복돌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 조금 외로웠지만 복돌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동네 슈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 복돌이가 좋아하던 빵이
할인 판매 중이었습니다. 하나만, 작은 조각 하나만 주면 안 될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유혹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정말 작은 조각 하나만이면 괜찮지 않을까? 할머니는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빵을 식탁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도 빵을 바라봤습니다. 안 돼.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벽을 봤습니다. 건강 수칙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빵을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복돌아, 안 돼. 할매가 주고 싶어도 안 돼. 너 건강해야 해. 하지만 다음 날 할머니는 또 그 빵이 눈에 밟혔습니다. 냉장고 안의 빵을 보면 복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자신이 먹으면 되지만 복돌이 앞에서 혼자 먹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씨가 왔을 때 할머니는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아, 할매가 복돌이한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 영숙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 마음 이해해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면 참아야 해요. 복돌이가 건강해야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마음이. 영숙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빵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유혹되는 건 집에 두지 마세요. 언니한테도 복돌이한테도 안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외로우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이야기 상대 되어 드릴게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고마워, 영숙아. 그날 밤 할머니는 복돌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복돌아, 할매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참을게. 너 건강하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을 하자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품에 꼭 안겼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돌이를 위해 규칙을 지키고 영숙 씨와 함께 돌봤습니다. 자신의 외로움도 조금씩 이겨냈습니다. 영숙 씨는 변함없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숙 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멀리 사는 오빠가 아파서 급히 병간호를 가야 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3일 정도 다녀올게요.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 가봐. 할매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영숙 씨 없이 3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조민지 수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의사는 자세한 메모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로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알람에 맞춰 복돌이에게 밥을 주고 사진을 찍고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수의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도 아침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밥을 줬던가, 사진을 찍었던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지만 자신이 표시한 게 오늘인지 어제인지 헷갈렸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배고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줬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조금 배가 고팠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저녁을 줬습니다. 복돌이는 평소보다 빨리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가 잘 먹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을 때 복돌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고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복돌아, 왜 그래? 어디 불편해? 할머니는 조민지 수의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의사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복돌이를 진찰한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혹시 식사를 거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마침 줬던 것 같은데. 아니, 안 줬던 것 같기도 하고. 할매가 기억이 안 나요. 줬는지 안 줬는지. 수의사는 할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아침 사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어제 아침을 거른 것 같아요. 췌장염이 있는 강아지는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조민지 수의사는 복돌이에게 필요한 처치를 했습니다. 수액을 마치고 영양제도 투여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상태가 걱정되네요. 이대로 가면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할매가 잘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선생님, 복돌이 괜찮아질까요? 네, 할머니. 지금 바로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복돌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지켜볼게요. 내일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돌이와 떨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복돌이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수의사는 복돌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는 가면서도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돌아, 금방 올게. 할매가 기다릴게. 그날 하루 할머니는 복돌이 없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의 빈 이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가 복돌이를 제대로 못 돌봐서 미안해. 저녁이 되자 조민지 수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복돌이를 사랑하지만 혼자서는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새벽녘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돌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일까? 자신이 계속 키우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조민지 수의사가 복돌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복돌이는 훨씬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돌아. 할머니는 복돌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걱정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방법이요? 네. 우리 병원에 봉사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일 방문 도우미가 와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 급식기도 설치해 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너무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 그건 너무... 할매가 폐를... 조민지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와 복돌이를 돕고 싶어서요. 그때 할머니는 복돌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를 원한다는 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선생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매를 도와주세요. 복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조민지 수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민지 수의사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간호사들,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더 큰 글씨로 쓰인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요일별로 정리된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밥그릇 옆에는 자동 급식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급식기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정해진 양만큼 사료가 나와요. 그리고 이 카메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조민지 수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봉사자들이 기부금을 모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9시, 저녁 7시에 봉사자가 방문할 거예요. 복돌이 상태 체크하고 할머니 도와드리고요. 영숙 씨도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제 이 체크리스트는 사진과 연동돼요. 제가 올 때마다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선생님 병원으로도 전송돼요. 언니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조민지 수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복돌이를 함께 돌보는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복돌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돌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할매가 포기 안 할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곁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조민지 수의사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복돌이랑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 해요. 전문 사진작가가 무료로 찍어준대요. 사진이요? 네. 추억을 남기시라고요. 복돌이랑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시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전문 사진작가가 찾아왔습니다. 수의사의 친구로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복돌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사진 찍어요. 편하게 계세요. 사진작가는 동네 공원으로 할머니와 복돌이를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 옆에 복돌이가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처럼만 계세요. 자연스럽게요. 사진작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공원, 나란히 앉은 할머니와 복돌이. 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복돌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할매가 이제 제대로 돌봐줄게. 사랑해. 복돌이는 짖었습니다. 사진작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일주일 후에 사진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예쁜 사진 나왔으면 좋겠다. 할매가 벽에 크게 붙여놓을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복돌이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아, 잘 잤어? 복돌이는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복돌이의 밥그릇으로 갔습니다. 자동 급식기 덕분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의 사료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침 식사 완료. 복돌이 잘 먹음.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자동으로 조민지 수의사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아침 9시 봉사자 김민수 씨가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복돌이 어때요? 좋아요. 잘 먹고 잘 자요. 김민수 씨는 복돌이를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수의사에게 교육을 받은 봉사자였습니다. 체중도 정상이네요.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복돌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다는 것이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 봉사자들, 조민지 수의사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할머니와 복돌이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산책만 했습니다. 복돌이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복돌아, 천천히 가자. 할매도 늙었고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복돌이는 할머니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는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큰 액자에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할머니와 복돌이,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두 친구. 복돌아, 우리 사진 예쁘지? 할매가 이 사진 볼 때마다 힘이 나. 오후가 되자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지 않아도 되었지만 영숙 씨는 여전히 자주 들렀습니다. 언니, 오늘 복돌이 어때요? 좋아. 밥도 잘 먹고 산책도 다녀왔어. 잘했어요, 언니.
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영숙 씨의 칭찬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 자동 급식기에서 다시 사료가 나왔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밥그릇으로 다가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복돌이 건강하게 먹네. 밥을 다 먹은 복돌이는 할머니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고마워. 할매 곁에 있어줘서. 저녁에 조민지 수의사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복돌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선생님. 잘 먹고 잘 놀았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정기 검진 갈게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복돌이의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복돌이도 할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복돌아, 할매가 기억력은 나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잊지 않아. 그건 절대 잊지 않아.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100살까지 같이 살자. 할매랑 오래오래 같이 있자. 복돌이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약속한다는 듯이.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어려웠었습니다. 복돌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복돌아, 할매는 행복해. 너랑 함께라서. 복돌이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어서. 함께 숨쉬고,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서.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또 눈을 떴습니다. 복돌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함께하는 하루가.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할매랑 같이.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는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아갑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